자, 이제 24강 시작하겠습니다. 282번부터 296번까지 함께 풉니다. 282번이요.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말 지금 골라야 돼요. 고객이 우편물을 수령하러 왔습니다. The customer came to. 수령이란 단어가 필요하죠? The mail 우편물 있고요. 자, 수령하다에 여러 가지 배우고 오셨어요. claim 있었고, pick up 있었고요. 그죠? retrieve도 있었고요. get도 있었는데, take off는 뭐예요? take 잡아서 떼는 거죠. 그래서 오시면 벗는 거고 비행기면 이륙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정답은 take off가 됩니다. 그렇죠? 283번이요. 이 소포를 서울로 붙이고 싶습니다. 붙이고 싶다라는 얘기니까 발송을 뜻하는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적절하지 않은 거, 발송을 뜻하지 않는 애를 골라봅시다. 메일 어때요? 메일이든 샌드든 포스트든 전부 다 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도 마찬가지고요. 샌드 보낸다라는 뜻이죠. 클레임은요. 이거 청구하다 아니면 소포를 찾다 이런 표현에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붙이고 싶습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284번이요. 우편물에 올바른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We must 그리고 우편물이 있어요. correctly 정확하게도 있어요. 그러면 주소를 기입하다 얘가 지금 필요합니다. 자, 주소를 기입하다 중에서 address 주소라는 뜻 말고도 주소를 기입하다 정확한 동사로 쓸 수가 있죠. 예, 기본서에서 중요합니다. 이거 얘기했었어요. fill out 채워 넣는 거죠. 메일 양식을 채워 넣는 거니까 기입한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요. write도 쓰다 쓸 수 있습니다. put off는 뭐냐면 미루다예요. 미루다. delay라는 단어하고 postpone하고 똑같이 미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삼총사입니다.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고요. 요거랑 비슷하게 hold off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 보류하다예요. 보류하다.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미루다 하고 보류하다 하고. 근데 거의 같죠. 상황이.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뒤로 미룬다 해서 push back도 쓸 수가 있어요. push back. 아니면 adjour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도 미루다, 보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공식적으로 공식, 정식, 미룸, 아니면 연기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미루다 얘네들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에 가장 적절한 것은 address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쓸 수 있다. 메일에 작성을 하다라는 뜻이니까요. 근데 put off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285번이요. 이 소포에 우표를 붙이세요. 우표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붙이다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dispatch는 무슨 뜻이죠? this가 away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면 off의 뜻을 갖거나 patch는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패치 붙인다고 얘기하잖아요. pass도 패치예요.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dispatch는 그래서 떼어낸다라는 뜻이죠. 떼어낸다. 떼어내거나 아니면 발송하다, 급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틱은요. 스티커의 그 스틱입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하게 묻어 있어서 딱 붙일 수 있는 게 스티커예요. 그래서 붙이다, 부착하다고요. attach는요. attach가 여기 닿아 있는 거고요. 닿는데 여기다 꾹 눌러서 더하다라는 뜻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눌러서 붙인다라는 뜻이고요. affix도 fix는 고정시키는 건데요. 여기에 어디로 더하다라는 뜻의 접조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부착하다, 첨부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붙이세요에 맞지 않는 것. 자, 286번이요. 우편함에 이 편지를 넣어야 합니다. I need to 그리고 this letter 이 편지를 하니까 넣어야 돼요. 얘가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넣어야 됩니다. 보니까 send는 붙이다요. 붙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메일박스 안에다가 우편함에 넣어야 합니다. 하니까 얘랑 지금 짝꿍이 맞아야 돼요. take도 아니죠. take 다음에 in 쓰면 뭐 흡수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되니까 얘도 안 될 거고요. manage는 관리하다예요. 안 됩니다. drop off는 떨어뜨리다, 들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편함 안에 drop off, 떨어뜨렸다 하면 붙인다라는 의미가 돼요. 우편함에 떨어뜨렸으니까 정답은 drop off가 됩니다. 287번이요. 집배원이 모든 집에 소포를 배송하는 중입니다. 집배원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집배원. 뭐뭐 배웠죠, 우리? 메일맨도 있었고, 포스트맨도 있었고,
메일 캐리어도 있었습니다. 메일 디스펜서는요. 요거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 메일도 있고 디스펜서도 있는 단어인데 메일 디스펜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안 쓰는 단어예요. 제가 해설지에다가 그래서 괄호치고 없는 단어라고 써놨으니까 이거 굳이 외우지 마세요. 네. 이 디스펜서는 원래 매달려 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뭐 휴지도 화장실에 매달려 있고 어디에 가면 또 뭐 그 컵도 매달려 있고 제가 그림 그리면서 기본서에서 알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없는 단어입니다. 288번이요. 주소를 갱신해야 할 필요가 있대요. 갱신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돼요. There's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address 주소를 갱신이라고 하려니까 갱신, renew, 새롭게 하다라는 뜻 괜찮죠? update 어때요? 새롭게, 업데이트 한다, 갱신하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revise도 이것도 다시금 새롭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하다로 씁니다. restore는 복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복구하다. 이거는 못 써요. 이상한데? 느낌이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restore에서 store이라는 것은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거고 re라는 것은 다시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찾게끔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서울을 잃고 저기까지 부산 있는 데까지 갔다가 서울을 수복했다 얘기하죠. 그때 이 단어 써요. 수복. 아니면 문화재가 불에 타 소실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복원한다 할 때도 restore 써요. 복원. 이렇게요. 그래서 무언가 다 없어졌거나 아니면 망가졌거나 이것을 되찾아올 때 restore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갱신하고는 거리가 있는 단어라서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289번이요. 제 택배를 찾고 싶습니다. 택배를 찾다라는 표현 계속 나오고 있죠. 자, pickup도 되고 claim도 되고요. get도 쓸 수 있어요. retrieve도 쓸 수가 있었고요. 근데 receipt는 무슨 뜻이에요? 영수증 들어갈 수 없는 말이죠. 영수증. 그래서 얘가 정답입니다. 동사도 아니죠. 얘는 명사예요. 290번 갑니다. 저는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 편지자를 분류한대요. 그러면 나는 through a stack, 이게 이제 편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stack of letters before the end of 하면 뭐뭐의 막바지에 이런 뜻입니다. My shift, shift가 바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교대 근무를 나타낼 때 shift를 써요. 교대 근무를 하기 전에예요. 교대 근무를 하기 직전에 내가 stack을 분류합니다. 분류하다라는 동사가 필요하네요. 분류하다 여기 있어요. 그죠? sort, 분류하다. 또요. arrange 하면 정리하다고요. 정리하다. organize도 정돈한다. 뭐 정리든 정돈이든 같은 얘기죠. 그죠? 이거 역시 어떤 그 막 난제해 있는 것들을 딱딱 맞게 sorting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도 같이 분류에 포함되어 있고요. include는 포함시키는 거예요. 포함하는 것은 분류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include가 돼요. 291번이에요. 이 소포를 조심스럽게 다뤄주시겠어요? 할 때 다뤄주다 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Could you please 다뤄주세요 있죠? This package with care. 조심스럽게는 여기 있고요. 자, 다루다. deal with도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죠? 뭐뭐를 다루다, 취급하다. handle도요. 손으로 다루다, 취급하다. 됐죠? wrap은요. 포장하다라는 뜻입니다. wrap은 포장하다였고요. manage는 관리하다라는 뜻이니까 취급하다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wrap이 됩니다. 292번이요. 제 택배를 온라인에서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조회라는 동사가 지금 들어가야 돼요. How can I가 빠졌네. 그죠? How can I 그 다음에 조회하다. The shipment of my package online. 온라인에서 어떻게 조회합니까? 조회하다에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잔액 조회할 때 inquiry 쓰죠. inquiry. 자, 얘도 조회한다라는 단어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의 위치를 추적하니까 trace나 track 쓸 수 있었고요. 감시하다, 모니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요, 어떤 이 조회를 할 때 look을 사용해서 look up 하면 정보를 찾다였죠. 정보를 찾다. 그래서 이것이 조사하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었고요. 아니면 택배 조회니까 위치를 확인한다라는 차원에서 체크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체크도 쓸 수 있고 또요.
locate도 위치를 잡다란 뜻이죠. 이거 C입니다. locate. 얘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단어였고 어떤 정보에 접근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access도 조회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optimize는요. 낙관화하다 혹은 최적화하다라는 뜻이에요. 낙관이나 최적화. 이 optimize의 여기 opt를 보시면 옵션에 들어가 있는 애죠. opt가 선택하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맞게 해주는 거라서 최적화하다 혹은 낙관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optimize예요. 293번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most European countries 사용합니다. use, 단일 통화, a single 통화라는 단어가 지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the euro, 유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통화를 나타내는 단어를 골라야 되는데요. 일단 돈이에요. 그렇죠? 돈이니까 money는 쓸 수 있을 거예요. currency 무슨 뜻입니까? 얘가 통화, 화폐라는 뜻을 지잖아요. 화폐 혹은 통화. 그래서 얘도 사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legal tender 하는데 이 tender가 뻗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요거 기본서에서 제가 어근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보증하는 통용되도록 허락받은 거라서 법정 통화라는 뜻이고요. 화폐를 나타냅니다. 법정 통화 legal tender 말고 fiat money라는 단어도 함께 알아두세요. fiat money라고 해도 되고요. fiat currency라고도 해요. 요거 역시 법정 통화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에서 돈을 다 발행을 통제를 할 수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법으로 허용된 돈이다라는 뜻으로 리걸 텐더 사용하고요. 이거 피아트도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다 해서 이것도 법정 통화라는 단어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 화폐의 단위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이 머니의 범주에 얘가 물론 통화나 화폐를 나타내지만 코인하고 빌하고 이렇게 달라요. 그죠? 빌이나 노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지폐만을 의미합니다. 돈 중에서도. 얘는 동전만을 의미합니다. 그죠? 다르게 사용을 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고 지폐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뱅크노트도 있어요. 얘가 돈이랑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뱅크노트는 은행에서 보증하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노트가 이제 적혀져 있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권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는데 지폐입니다. 그죠? 자,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deficit이라는 건 결함이나 결핍을 나타내는 단어죠. 왜냐하면 D라는 어근이 들어가면 down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fixed, 얘는 만들다죠. 그러니까 더 낮게 만들어진 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단점을 나타내거나 결함을 나타내거나 부족함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294번이요. 비용은 그 사람에게 송금하세요. 송금이라는 단어 계속 등장합니다. Please 그리고 expenses 비용이 있네요. To him 그에게 송금을 나타내는 단어 한번 볼까요? trans는 건너가는 건데 for 요게 carry예요. 우리 그 어디에서 어디 건너갈 때 배 탈 때 ferry 타잖아요. ferry. 그 ferry에 for가 요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for 하면 이동시킨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transfer 하면 이동시키는 거니까 송금이 가능하죠. 돈 혹은 이렇게 비용이라는 게 목적어니까 돈이나 비용을 보낸다. 즉 송금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에요. wire 역시 이것도 전산 처리할 때 쓰는 말인데 비용이나 돈이 목적어로 온다면 그 돈을 전산 처리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wire도 송금을 나타냅니다. translate는요. 이거 번역하다요. 다른 말로 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갈 수 없는 말이 됩니다. 295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요거 조금 문제를 수정해야 돼요. 네, 미안합니다. 나는 가진 돈 전부를 당좌예금에 넣었다 했는데요. 제가 이거 처음에 he로 만들었었거든요. 네, 요거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he had가 아니고요. I had. 내가 가진 거 in his checking이 아니고요. my로 고칠게요. my. 자, 이렇게요.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진 돈 전부를 내 당좌예금에 넣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I하고 my로 고치고 갑니다. 내가 예금에 돈을 넣었는데 all the money I had 됐으니까 내가 가진 돈 전부를 예금에 넣었다라는 동사가 지금 들어가야 돼요. 동사.
예금에 넣은 거니까 돈을 넣었다. 즉 저금을 했다 혹은 입금을 했다. 이런 표현이 지금 필요하죠. 입금이나 저금에 관련한 동사가 필요합니다. In my checking account 하면 내 당좌 예금에 돈을 집어넣는 거니까 put 어떻습니까? put 뒤에 in 하고 account가 지금 보이거든요. 이거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in account 그러면 계좌 안에라는 표현이 있고 목적어로 돈이 있어요. 돈을 계좌 안에 놓는다 라고 하면 예금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이거 쓸 수 있습니다. deposit 당연히 이 자체로 예금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쓸 수 있겠죠. save는 어떻습니까? 저축하다, 절약하다, 저금하다 라는 표현이 돼서 얘도 쓸 수 있겠죠. take는 빼앗아 간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take는 돈을 인출할 때나 사용했잖아요. 우리가 take out 이렇게. 그래서 얘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요거 아까 우리 고쳐줬습니다. 여기 I고요. 여기 my로 고쳐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96번이요. 나는 오늘 오후에 소포를 받았어요. 사람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그죠? 사람이 주어요. 근데 사람이 주어인데 패키지라는 목적어가 또 있고요. 그러면 얘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사람이 주어인데 get delivered를 써요. 그러면 사람, 내가 배달되었다. 이런 표현이 돼요. 안 맞습니다. 내가 배달된 거 아니죠. 내가 받았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맞아요. 내가 도착했다가 되죠? 내가 직접 도착했어요. 아니죠. 소포를 받아야 되는데. I was sent라고 하면 내가 보내졌답니다. 내가 보내졌다. 문맥이 맞지 않죠? 그래서 요거 주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서 보내다, 받다라는 동사 잘 쓰셔야 됩니다. 아무튼 정답은 나는 받았다니까 receive예요. 그래서 deliver 서비스를 in the afternoon, 오후에 받았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반복되는 점들이 있어서 좀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암기하셨던 기본서에서 배웠던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보실 겁니다. 이럴 때 진도 좀 빨리 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공부하고 풀고 다시 만나겠습니다.